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그야말로 까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란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이 정도라면 총리 공관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전과자의 형사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서 똑같은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까지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경력으로도 김민석보다는 한참 위선인 이재명은 김민석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지시하기는커녕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잡은 총리 기회인데 어떤 인간인데 자기 죄를 시인하고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더 크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는 김민석이 받은 기껏해야 10억 원 남짓한 10억 원 안팎의 돈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끼리끼리 논다고 표현합니다. 김민석은 수상한 돈줄과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재산, 그리고 아들 문제, 반미 전력 등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의혹들만 하더라도 이미 총리감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로 지명받았던 김태호 당시 경남도지사, 현재 국회의원이죠. 김태호 의원은 박연차를 모른다는 거짓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총리 후보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에 비하면 김민석은 100배 이상은 더 심한 결격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더해 이번에는 모친 빌라의 전세 거래를 둘러싼 수상한 돈 흐름 의혹이 추가로 지금 제기됐고, 또 김민석에게 1,000만 원을 꿔준 11명 중의 한 사람인 정모 씨라는 사람이 김민석의 오랜 후원자인 강신성 씨의 회사에 6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줬던 사실로 드러나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주변에 돈과 관련해서는 마치 복마전처럼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민석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물러날 생각은 고사하고 총리직을 넘보는 차원을 넘어서 벌써 총리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청문회조차 열리지도 않았고 온갖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인 이재명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보지도 않은 채 해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민주당에 잔소리하지 말고 김민석을 밀어라, 이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민석에 대한 의혹이 폭발하면서 김민석 카드는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의 한마디에 다시 김민석을 엄호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은 일찌감치 총리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낙마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버리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최근 연일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다닙니다. 총리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파악 수준이 아니라 총리로서 공직기강을 다지고 업무 보고 내용들을 언론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의혹이 터지더라도 나는 국무총리로 임명받을 것이란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되면 대통령은 뭔가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오히려 김민석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부처 공무원들도 총리에게 업무 보고를 하듯이 김민석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은 부처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제는 외신 기자회견까지 열고 총리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후보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것도 지금 제기되는 온갖 의혹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후보자 주제에 대통령이 자기를 절대로 버리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석을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민석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연계된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김민석이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에 이어서 국무총리 후보자인 나까지 낙마시키게 되면 이재명은 출발부터 엄청난 인사 참사에 빠지게 될 것이니까 나까지 낙마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을 빌미로 제대로 사실상의 국무총리 역할을 하고 다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외신 기자회견은 상당히 쇼킹한 일정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업무 보고도 문제가 있지만 외신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총리 자리에 앉아버린 그런 모양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총리의 안보 보좌관을 만나는 등 외교 활동까지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를 맡겨두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닐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하니까 김민석은 총리 사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에게 제기된 검정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의 모친 소유 빌라와 관련된 문제인데 김민석과 관련된 인물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전세 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민석은 이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란 말로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24, 25일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틀 내내 해명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의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어떻게 하든지 청문회 때까지만 버티면 원내 과반을 훌쩍 넘기는 민주당에서 알아서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답변은 모조리 청문회로 떠넘겨놓고 청문회 당일날은 대충 적당하게 넘어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의 모친이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설업자 이모 씨가 2019년 3월 자신의 회사 명의로 김민석의 모친과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당시 빌라 공시 가격은 1억 6천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공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빌라를 전세 계약했던 것입니다. 건설업자 이 씨는 특히 김민석이 2001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임원으로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교롭게도 김민석의 모친 소유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와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지 불과 한 달 만인 2019년 4월에는 김민석의 배우자인 이모 씨가 다시 시어머니와 2억 5천만 원의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민석의 배우자는 계약 한 달쯤 후인 그해 5월 빌라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흐른 2020년 8월, 이번에는 김민석의 장모가 김민석의 모친과 2억 8천만 원에 다시 전세 계약을 합니다. 건설업자 이모 씨는 그 빌라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2억 원이란 돈을 건네고 전세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모 씨부터 김민석의 부인 그리고 장모 등이 줄줄이 전세 계약을 맺었던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이 해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민석은 대차대조표상 5년간 수입의 2배가 넘는 지출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피해가더니 이번 전세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석이 2018년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돈을 빌렸고, 그중 1천만 원은 사업가인 정모 씨로부터 빌렸습니다. 정 씨는 이후 김민석의 오랜 후원자인 강신성 씨의 회사에 6억 원이 넘는 무이자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식회사 간 무이자 대출은 매우 이례적인 거래로 세 사람 간 자금 흐름이 실체를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민석에게 온갖 의혹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김민석의 의혹을 주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를 때려서 그가 내놓는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김민석은 모든 재산 정식을 투명히 공개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아들의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부분부터 소명하라고 공격했습니다. 틀어도 안 나오니까 기껏 아들의 통장을 문제 삼고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박선원 의원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특위위원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김민석은 2020년 이후 공식 수입은 5억 원의 세비가 전부인데, 같은 기간 추징금 6억 2천만 원, 기부 2억 원, 카드 현금 2억 3천만 원, 월세 5천만 원, 아들 학비 2억 등 최소 13억 원을 지출했다. 어느 국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조의금과 강의료였다고 둘러댔을 뿐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처가 2억 원이 넘는 아들 학비를 전액 부담했다면서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재산은 전부 고령인 조부가 정리한 것으로 정려세를 완납했고 영수증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전액 저축이다. 무엇을 근거로 정려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느냐고 역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즉각 법적 조치하겠다는 경고로 박선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박선원이 하다 안 되니까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주진우의 재산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가 오히려 개망신을 당한 꼴입니다. 김민석에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강신성 씨로부터 흘러나온 수상한 돈줄,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 추징금과 사적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2억 원을 넘는 기부를 한 소위 마이너스 기부, 제2의 조국으로 불려도 좋을 정도의 아빠 찬스, 고액의 아들 학비 출처, 중국 칭화대 석사과정 졸업 경위, 지역구 위장 전입,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뒤집는 해명, 반미 전력, 이런 이루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의혹과 부적격 사유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김민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론으로 김민석을 끌어내리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글쎄요, 끝까지 버티면 이재명이 임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과 김민석은 지금 당장이야 승리한다는 느낌이 들지는 몰라도 국민을 거스르는 정권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